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숨겨진 보험을 찾아드리는 보물섬 진행의 온희주입니다. 재무 관리라고 하는 게 또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10년 뒤, 20년 뒤가 굉장히 많이 바뀌잖아요. 그런데 누구에게 또 도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참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주 토요일 이 시간 여러분들의 고민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보험을 비롯해서 재무관리, 신용 등 금융과 관련된 어떠한 고민도 좋습니다. 저희 24시간 전화, 문자 활짝 열어놓고 기다릴 텐데요. 전화는 02-2077-6394번, 그리고 문자는 단문의 경우는 013-3366-828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긴 내용이나 사진을 보내실 때는 건당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88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숨겨진 보험 찾기 보물섬 시작합니다. 네, 먼저 보물섬 토크를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의 재무 전문가 나와 계세요. 안석훈, 이정열 전문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 첫 방송이잖아요. 네. 각오 한 말씀씩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안 전문가님. 네, 재정안전과 마음의 평화를 드리는 안석훈입니다. 제가 앞으로 이제 인생의 리스크, 질병, 장애, 사망, 그다음에 노후보다 먼저 달려가 시청자 여러분들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해 볼게요, 활약. 네. 정열의 또 이정열 전문가님. 네.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똑같은 한 잔의 물이라도 갈증날 때 받게 되는 물 한 잔은 그만큼 의미가 있고 소중하겠죠? 꼭 필요한 순간에 곁을 지키는 소통하는 금융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MTN 재무 전문가 이정열입니다. 네, 두 분 뵈니까 참 든든합니다. 자, 먼저 본격적으로 보물섬 토크를 시작할 텐데 토크의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보험 싫어하는 우리 남편, 현명한 선택은? 네, 주제만 봐도 대충 감이 오기는 하는데요. 보험이라고 하면 듣기도 전에 싫다 하는 분들 꽤 있으시거든요. 주제에 콕 집어 보니까 남편이라고 돼 있어요. 이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은데 안 전문가님, 우리 아버님들 보험 왜 이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네.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험 가입 시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친구, 지인의 부탁으로 들어주는 보험이다 보니까 잘 내용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 보험 사고 시 보험 분쟁으로 이어져 실망과 후회로 안 좋은 선입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럼 안석훈 전문가님은 보험을 좀 좋아하셨어요? 저도 예전에 이 일을 하기 전에는 정말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험 상담만 하게 되면 야근을 하거나 도망 다니기가 일쑤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싫어서 가입하는 또는 부담돼서 가입하는 보험은 안 좋은 상황이 되면 쉽게 해약을 하게 되고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고 가입한 보험은 우리 가족을 위한 안전벨트가 될 것이며 위험에 처했을 때 나를 멈추게 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보험인 것이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매달 제대로 가입해야 되는데 앵커님 혹시 큰 파도를 만나 네. 구명보트에 소중한 사람을 실으신다면 누구를 실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가족을 태우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구명보트처럼 보험은 친구, 지인을 위해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가족을 위해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구명보트 없이 항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죠. 또한 가장의 보험은 더욱 그렇습니다. 아마 도미노 아실 겁니다. 도미노 세우기도 어렵지만 쓰러지는 건 한순간이죠. 도미노에는 처음과 끝이 있습니다. 그 도미노의 처음은 바로 가장인 것이죠. 가장의 뒤에는 생활비, 교육비, 주택자금, 노후자금들이 줄지어 세워져 있습니다. 만일 가장이 쓰러지게 되면 모든 것이 쓰러져 그 책임은 남은 가족의 몫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의 보험은 비용이 아니라 매달 실천하는 가장의 사랑인 것입니다.
혹시 그 앵커님, 우리나라 국보 1호 아시죠? 아유, 당연히 알죠. 숭례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2008년 2월 숭례문 화재 사건 아실 겁니다. 앵커님이라면 이 숭례문에 보험 드시겠죠? 들어야죠, 아무래도. 얼마 정도 가입하시는 게 가장?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국보 1호라고 하니까 네. 한 몇백억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터무니없이 매월 8만 원 내는 9,500만 원짜리 보험에 가입이 되었던 거죠. 근데 이를 재건하는 비용은 약 270억 원이 소요됐습니다.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254억의 보험이 가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하. 이렇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가정에도 국보 1호가 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노력하고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바로 가장이죠. 우리나라 평균 남자의 보장 자산의 크기 혹시 얼마 정도 될까요? 구체적으로 저는 그것까지는 네. 모르겠어요. 보험개발원에 의하면 30대에서 50대 평균 보장 자산의 크기는 3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 3천만 원이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충분한 안전장치일까요? 아닌 제대로 것 알고, 같은데요. 예. 그렇죠? 제대로 가입해서 어떠한 금융상품보다 최우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안석훈 전문가께서 말씀하시는 보험을 들어야 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먼저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이정열 전문가와도 또 토크를 나눠봐야 되겠죠?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어요? 네, 저도 전문가님 말씀처럼 저도 상담을 나누다 보면 네. 우리 남편이 보험을 너무 싫어해요. 몰래라도 가입하면 안 될까요? 라고 고민을 말씀하시는 고객님께서 계시는데요. 네, 몰래 하시면 안 되시겠죠? 그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 남편분께 어떻게 설득하면 좋을지 함께 알아보실까요? 앵커님, 자동차 보험은 가입을 하고 운전을 하시죠? 당연하죠. 자동차는 사실 사고 가장 먼저 드는 게 자동차 보험이 아닐까 네. 싶어요. 네, 맞습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보험을 가입하는데요. 보험을 싫어하는 분들도 당연히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하십니다. 자동차 보험이라는 것은 나라에서 의무로 가입을 하도록 하는 의무 보험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타인의 몸에 대한 보상을 조금 더 올려주는 대인배상 2라든지 내 몸이 다쳤을 때를 대비하는 자동차 상해, 이렇게 보장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가입을 하는 종합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을 싫어하신다는 고객분들도 자동차 보험은 종합보험으로 가입을 하세요. 앵커님,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지 않으세요? 듣고 보니까 정말 좀 이상하긴 하네요. 왜냐면 네. 보험을 싫어하신다면은 자동차 보험도 의무 보험으로 가입할 것 같은데 종합보험을 든다라고 하면 불안해서 그럴까요? 네, 저도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해답을 찾아내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보험을 싫어하셨던 것이 아니라 필요성을 자동차 사고에 대한 부분만 느끼고 계시는 거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부분에 필요성을 느끼고 계신가요? 제가 만나는 분 중에 요리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은 화재에 대한 위험을 가장 걱정하시고 또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은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하는 상해 보험에 대해서 필요성을 많이 느끼세요. 앵커님도 어떤 부분에 필요성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평소에 좀 많이 아픈 부분이요. 스트레스 받을 때 뭐 위가 아픈다던가 네. 이런 부분이 저는 많이 신경 쓰이더라고요. 아, 네.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만 위험을 찾아온다면 컨설팅하는 저희들도 오히려 더 수월하겠지만 현실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나 상해의 경우는 시각적인 영향이 강렬해서 평상시에도 경각심을 많이 느끼고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럼 통계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자료를 보시면 더 필요할 것 같은 교통사고 위험의 확률은 생각보다 적은 2.1%에 불과하고 그에 반해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분들의 확률이 80%가량을 차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안석훈 전문가님, 이 통계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네, 그 질병의 확률이 높다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가정에 타격을 줄 만한 큰 질병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느껴야 한다는 그런 얘기일 텐데요. 앵커님, 그럼 인간이 앓고 있는 질병의 개수가 과연 몇 개나 될까요?
워낙 많을 것 같은데 적어도 한 수천 가지 되지 않을까요? 아, 네. 그러면 그 중에서 알고 계신 질병들을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한 암, 뇌졸중, 심근경색 정도. 좀 작게는 감기나 그렇죠. 장염증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네네. 갑자기 또 질문하시니까 이 정도밖에 안 떠오르네요. 네. 생각보다 어려우시죠. 그렇지만 놀랍게도 국제질병분류표에 의하면 공식적인 질병의 개수가 무려 12,420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예. 상당하네요, 정말. 그렇죠. 예. 이렇게 많은 질병의 개수는 결국 우리 몸이 그만큼 오묘하고 복잡하다는 것을 말하고 그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일지는 그 누구도 예측하거나 알 수가 없는 일일 텐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편안히 얘기를 나누고 있는 순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1년에 6만 명이나 넘는 많은 그런 분들이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는 질병으로 돌아가시고 또 매년 20만 명이 넘는 새로운 암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석훈 전문가님, 네. 많은 분들을 만나고 계시니까 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하시면서 혹시 인생이라는 것이 한치 앞을 알 수가 없겠구나 하고 느껴지는 그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예, 저도 있었죠. 40대 초반의 부부였습니다. 딸아이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아내분이 제 고객이셨는데 보험 싫어하는 남편을 좀 설득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근데 바쁜 일정과 상담에 대한 부담으로 상담을 결국에 하지는 못하고 만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었는데 남편이 등이 아파 병원에 갔는데 췌장암 진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보험 없는 남편이 선택한 어떤 극단의 방법은 아내와 아이에게 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치료를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가장으로서의 자식들 또는 아내에 대한 배려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을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보게 되는데요. 증상이라고는 코피나는 가벼운 증상밖에 없었는데 비강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또 목이 쉬는 증상밖에 없어서 가볍게 넘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식도암 4기라고 하고 또 변비 증상밖에 없었는데 췌장암이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이렇게 경미한 증상들로 시작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몇 개월 동안이나 이런 증상들이 반복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인체가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될 것입니다. 자료를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면 마른 기침이 지속된다든지 또 속이 메스껍다든지 체중이 이유 없이 감소하거나 혈변이 나타난다면 통증이 없다고 하시더라도 꼭 의료진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앵커님, 이런 질병 얘기들 들으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당연히 무섭죠. 제 몸에도 이런 신호가 있진 않을까 한번 되짚어봤고요. 정말 병은 키워서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환경적인 요인 등으로 인해서 질병 발병률이 과거보다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런 걱정들이 현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생명표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매체를 통해서 경험생명표라는 거는 들어보긴 했는데 정확히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경험생명표, 뭔가 사람의 수명에 관계될 거라는 것은 느껴지시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경험생명표라는 것은 한마디로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하는 평균 수명 통계를 말합니다.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을 기준으로 그 사람들의 사망이나 혹은 생존에 대해서 하나의 통계표로 만들어 놓은 것을 말하는데요. 얼마나 오래 사는가 하는 평균 수명을 말하겠죠. 앵커님, 그럼 이렇게 만든 경험생명표는 어디에 사용될까요? 아무래도 오래 사느냐 마느냐의 문제니까 연금이랑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종신의 보험료나 평생 받는 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남성의 평균 수명이 81.4세, 여성의 평균 수명은 86.7세로 많이 길어졌는데, 그럼 앵커님, 네. 1990년도에는 우리나라 남성의 평균 수명이 몇 세였을까요? 90년대면 지금부터 한 20년도 더 전이니까 한 70세 정도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럼 경험생명표를 한번 보실까요? 자료를 보시면 1990년도에는 남성의 평균 수명이 65.75세, 그러니까 한마디로 66세가 채 안 되는 나이였습니다.
아이고, 생각보다 굉장히 짧았네요. 요즘 보면 사실 그 나이대 분들, 자녀분들이 결혼 안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 앵커님, 과거보다 질병이 줄어든 것도 아닌데 100세 시대로 불린 만큼 이렇게 우리가 오래 살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무래도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그런 게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예전 같으면 암에 걸리면 죽는다는 불치병으로 인식돼 암 선고를 사형 선고처럼 받아들였지만 요즘은 어떤가요? 치료를 같이, 통해서. 네. 예, 오래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살려고 치료를 받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실제적인 통계를 보시더라도 네. 암 진단 후 5년 동안 생존하는 확률은 해마다 증가해서 7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료기술의 발달로 큰 질병에 대해서 완치율이 높아지고 생존율이 높아진 것은 기쁜 일이지만 준비를 해두지 못한 사람은 어떨까요? 오히려 현실적인 큰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저도 실제로 주변에서 간병인을 쓰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정말 준비가 필요한 시대구나라는 걸 늘 느껴요.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큰 질병에 걸리게 될 경우 무엇을 가장 걱정하시겠습니까? 아픈 통증이 가장 걱정일까요? 아니면 어린 자녀들이 가장 걱정일까요? 통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 큰 병에 걸리게 됐을 때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다름 아닌 실직으로 인해 생기는 경제적 고통과 치료비의 부담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험은 가정이 스스로 지켜주지 못할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을 경우 치료비, 간병비 등의 경제적 도움을 줌으로써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이러한 평범한 삶에서 더 이상 불행해지지만 않도록 잡아주는 경제적 안정자산이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때로는 우리가 영화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친구들과 여행을 하는 것처럼 그러한 비용들을 힐링 비용이라고 한다면 보험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막연하게 갖고 살아가게 되는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에서 해방시켜주는 꼭 필요한 심리적 안정자산인 것입니다. 그랬군요. 보험하면 사실 저는 이 자본 쪽에만 생각을 했었는데 심리적인 부분도 정말 공감이 가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안 전문가님, 저희 네. 준비를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 보험 실현 남편 제대로 그 기준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일단 보험은 위험의 크기와 우선순위에 따라 준비하셔야 됩니다. 위험의 크기는 어떻게 이제 구분하냐면 감당할 수 없는 것과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구분하는데, 어떤 이런 감기나 골절, 이런 소소한 질병은 감당할 수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중대한 질병, 암이나 또는 장애, 사망 등은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이죠.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암이 걸렸을 때, 자, 둘 중에 하나죠. 죽거나 살거나입니다. 사는 경우는 1, 2기 때 발견해서 그 수술 부위를 제거해서 완치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치료비도 1,000만 원 내외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3, 4기로 또 온몸에 전이가 돼서 이제 수술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는 항암 치료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실손 의료비의 보장 한도도 초과해서 많은 의료비를 최소 1억에서 3억 정도의 의료비를 남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와 가족을 위해 3단계 보험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1단계는 뭐냐? 건강보험과 의료실비입니다. 2단계는 내가 최소한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짐이 되지 않는 보험, 1억 이상의 보험을 2단계 보험이라고 합니다. 3단계는 내 가족과 내 아이의 미래, 교육자금을 위해서 3억 이상을 준비하는 것을 3단계 보험이라고 합니다. 위험의 그러니까 크기에 따라서 단계별로 보험을 선택하자라는 조언이신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전문가님, 저희 오늘 첫 시간이니까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보험. 자, 보면 어느 가정이나 수입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가정은 또 지출을 하면서 사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수입과 지출의 격차만큼을 저축을 하고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주요 질병이나 사고 사망으로 수입이 감소하게 되고 그다음에 질병 치료로 인해서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내가 현재 모은 돈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치료를 할 수 있느냐, 또 현재 내가까지 모은 돈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내 가족이 몇 달 동안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이런 재정적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 바로 보험인 것이죠. 그래서 보험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신데 증권을 다 이렇게 열어서 보시면 이 보험의 내용에는 크게 주계약과 특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주계약은 뭐냐면 내가 보험료를 내시면 차곡차곡 복리로 쌓여서 향후에 내가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으시는 게 바로 주계약입니다. 하지만 연금을 받기 전에 조기에 사망하시면 이 주계약만큼을 사망보험금으로 드리게 되는 거죠. 또는 연금을 받기 전에 내 주요 질병이 걸려서 많은 치료비가 나올 경우에는 여명급부라고 해서 자녀 수명이 얼마 안 남았을 때 나의 치료비로 50%를 미리 받아 활용하실 수 있는 게 바로 주계약입니다. 또 간병이나 치매가 좀 더 일찍 와서 내가 치료비를 미리 써야 할 경우 마찬가지로 10에서 20%를 선지급받아 활용하는 것이 바로 주계약인데 이 주계약은 보장기간이 종신인 거죠. 반면 특약은 보장기간이 있습니다. 80세, 100세 그리고 만기가 되면 환급금은 제로가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가냐면 3대 질병,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그리고 수술 입원, 의료실손보험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앵커님께서 만약에 보험회사라면 주계약과 특약 중 무엇을 좀 더 가입을 권하실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특약이겠죠. 그렇죠. 자, 특약 쉽게 말씀드리면 자, 1번부터 50번의 숫자가 있습니다. 이 로또 번호 정말 다 가지고 있으면 맞을 확률도 많겠죠. 하지만 그만큼 비용도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가족력, 나의 질병력에 맞는 그러한 특약을, 그런 옵션을 제대로 갖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보험에는 기본적인 뼈대를 구성하고 있는데 형태, 말 그대로 사람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 가슴, 그리고 손, 그리고 발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머리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주계약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슴에 해당하는 거에 3대 질병, 암,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이겠죠. 그리고 손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수술, 그리고 이 발에 해당하는 것이 입원입니다. 그래서 나의 보험 증권을 들여다보시고 나는 머리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가슴은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손과 발은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만일 없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제대로 보완하셔야 되겠습니다. 보험의 기본 개념이 정말 명쾌하게 설명이 됐네요. 그럼 보험의 활용 시기와 현명한 보험 가입 기준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앵커님, 저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의료비를 사용할까요? 글쎄요, 사람마다 천차만별일 것 같은데 어쨌든 많이 들긴 하겠죠. 네, 맞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인당 1억 4천만 원 정도의 의료비를 지출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1억 4천만 원의 80%가 60세 이후에 지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60세 이후에 왜 그러냐면 퇴행성 질환들이 옵니다. 퇴행성 질환이라고 한다면 관절염, 골다공, 그다음에 고지혈, 고혈압, 당뇨, 한마디로 심혈관 계통들이 좁아지거나 또는 또 빡빡해지거나 막히거나 이러면서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죠. 또 80세 전후로는 유체이탈, 몸과 마음이 따로 놀고 머릿속에 플라그가 끼게 되는 치매가 오게 됩니다. 또는 일상생활 장애 상태로 대소변을 스스로 못 보는 그런 간병기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식이나 부모나 서로 원하지 않는 시기를 간병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이 없는 부모들이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9988-234 혹시 9988은 들어봤어요. 99세까지 팔팔하게. 네. 그 뒤는 뭔가요? 9988-234 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앓다가 사망을 했으면 좋겠다. 예. 공감 가네요. 결국에 모든 사람들은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 문구가 써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게라고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최소한의 나에게 누군가가 짐이 되지 않는 그런 준비 제대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대부분 보험료의 사이즈가 크면 보장의 크기도 크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정말 그럴까요? 자, 보시면
준비를 참 많이 하셨네요, 오늘. 그렇습니다. 자, 나똑똑 씨와 나현명 씨가 있습니다. 음. 똑같은 보험료를 20만 원씩을 내고 있는데 동네 어귀에서 돌부리에 넘어져 다치게 된 거죠. 그래서 골절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나똑똑 씨는 골절로 300만 원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나현명 씨는 2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똑똑 씨가 아, 나 보험 정말 잘 들었구나.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어머, 예, 예. 두 분이 하늘로 가시게 된 거죠. 그랬을 때 나똑똑 씨에게는 400만 원이었고요. 똑같은 보험료인데 나현명 씨는 3억 원이었습니다. 차이가 굉장하네요. 그래서 보험료 사이즈와 보장의 크기는 결코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 시청자 여러분도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래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제대로 된 가장의 보험 미리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네, 안석훈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저는 좋은 보험의 조건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한마디로 좋은 보험의 조건을 대장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앵커님, 대장금 아시겠어요? 대장금이요. 뭐, 오나라 오나라 아주 오나 기억이 나요. 저 그때 정말 열혈 시청